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을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정말 시험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이 기출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기출문제에 대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출문제는 도대체 몇 번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걸 몇 번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돌리면 되는 건가요? 5번 돌리면 되는 건가요? 도대체 몇 번을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혹은 몇 개년치를 다시 보면 되는 겁니까? 3년치 기출을 보면 되나요? 5년치 기출을 보면 되나요?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과 또 올바른 기출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출이 참 중요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출을 합격을 점치는 도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그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이 해의 시험을 봤더라면 몇 등급이었겠구나. 아, 내가 이 해의 시험을 봤더라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곳에 합격을 했겠구나. 불합격을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마치 올해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점치는 도구처럼 활용하는 그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는 아까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회독, 5회독 무조건 여러 번 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계속 빨리빨리 여러 번 본 뒤에 나중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하도 많이 봐서 그 기출문제 첫 글자만 봐도 바로 답이 생각납니다. 전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미 답은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또한 잘못된 접근법이죠. 또 세 번째로 기출문제를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정말 좋은 문제집 정도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 그냥 체크하고 오답노트라는 것도 상당히 기계적으로 내가 틀렸던 문제를 그냥 한번 옮겨 적으면 그게 오답노트지. 그리고 나는 기출 공부 끝냈다. 이렇게 이제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한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패턴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매해 동일한 출제진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출제진이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렇게도 나왔다가 저렇게도 나왔다가 하진 않죠. 출제에 일정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이 그렇게 소중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출제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패턴을 읽어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 답을 확인하기 위함도 아니고 합격을 점치기 위함도 아니고 철저히 패턴을 읽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으신 채로 일단 첫 번째 선택지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택지도 마구잡이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만드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1번 expels the myth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myth라는 거는 잘못된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믿음, 통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expel은 이렇게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념을 쫓아버린다, 즉 잘못된 믿음을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고요. 2번을 보시면 feast the illu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llusion은 이제 환상이거든요. feed는 막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환상에 먹이를 주는 거, 환상을 막 키운다 이런 의미겠네요. 3번은 conceals the fact인데요. conceal은 이제 감추는 거이잖아요. 그래서 왜 여성분들 얼굴에 있는 잡티 감추는 거 이런 걸 concealer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어찌됐건 간에 진실을, 사실을 감춘다 이런 뜻이겠네요. 4번 proves the hypothesis라고 해서 hypothesis란 단어가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가설을 입증하다가 되겠고요. 5번 blurs the conviction이라고 하면 conviction이 실제로는 어떤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 근데 blur는 그것을 흐릿하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선택지를 보고 나서 답이 뭘까만 열심히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답을 찾고 난 뒤에는 패턴을 한번 읽어보세요. 1번에서 5번 중에 공통된 소재를 담고 있는 선지가 있습니까? 1번과 2번이란 거 찾으셨어요?
myth.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고요. illusion, 환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잘못된 생각, 그게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뭔가 잘못된 믿음에 대한 글이 아닐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은 뭡니까? 잘못된 믿음을 말끔히 해소하고 expel, 쫓아버렸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잘못된 믿음을 키워주고 더 크게 만드는지, feed 하는지 그 두 가지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구조였고 정답이 2번인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선택지만 잘 들여다봐도 소재에 대한 힌트도 상당히 강하게 얻을 수 있고요. 또 선택지를 구성하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답과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선지를 하나 넣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정답과 소재는 동일한데 좀 이 소재의 다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를 넣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냥 여러분에게 선물 준다 치고 정말 동떨어진 소재조차 전혀 다른 것을 하나 끼워 넣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되기 때문에 선지 구성의 패턴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오답률을 줄이는데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선제 패턴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자, 실제로 이 글은요, 그 seed, 씨앗 생산에 대한 글이었어요. 원래는 오지선다였는데 4번, 5번은 식품 생산과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골의 지역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씨앗 생산과는 전혀 별개의 소재를 다루고 있는 선택지였고요. 3번부터 거꾸로 한번 보시겠어요? Pioneer markets for their food products라고 되어 있는데 food product가 식료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료품을 위한 시장을 pioneer, 개척한다 이겁니다. 씨앗 생산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닌데 소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3번도 out. 2번 보시면 use more chemical fertilizer than before 라고 해서 chemical fertilizer가 그 화학 비료거든요. 이전보다도 더 많은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 지금 이 글의 소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앗 생산. 그럼 화학 비료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2번도 out. 그리고 나서 1번에 봤더니 buy more seed from the company each season. 매 계절마다 회사로부터 더 많은 씨앗을 사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만이 유일하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지를 잘 분석하시면 설사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씨앗 얘기라는 것밖에 모르겠어. 이 정도만 파악하셨어도 정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혹자는 요령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시험은 엄연히 우리가 일정한 점수를 얻기 위한 것, 그래서 test taking strategies, 시험을 치기 위한 전략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선지 분석이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기출을 대하실 때는 좀 선지 패턴을 읽기 위한 노력을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제 유형에 따른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이제 유형별 지문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시중에 있는 독해 문제집들이 문제 유형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동일한 유형을 모아놓고 문제를 푼다.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출제 패턴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아주 어려운 지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문 속의 단서가 처음에 이렇게 주어졌어요. Look wherever they want. 자신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 쳐다본다. 이제 이 주체가 권력자들이었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은 아무데나 다 쳐다본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단서였고요. 두 번째 단서는 free to look at anyone. free to니까 정말 자유롭게 아무나 쳐다볼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게 두 번째 단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have freedom in using eye gaze behavior. eye gaze behavior가 뭘까? 잠깐 망설였을 수는 있지만 단서들을 통해서 gaze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응시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쳐다보는 행동에 있어서 권력자들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내 맘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다 보니 freedom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에도 분명히 지문 안에도 유형에 따른 패턴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읽어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앞에 독해의 비법 중에서 첫 문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가 드렸던 조언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지문 전개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는 정말 문제 유형별로 묶어놓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것끼리 모아놓으면 빈칸 유형이 되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러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하나의 유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유형이 아니라 지문의 전개 방식에 따른 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첫 문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통념을 이야기한 뒤에 하지만 사실은 아니지롱 이렇게 비판을 한다든지 앞에서 주제를 던져주고 자, 제 말이 맞죠? 라고 예시를 들어준다든지 앞에서는 이런 실험입니다. 절차를 쭉 이야기하고 짜잔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지문의 논리 전개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 실제로 시험에 사용되는 지문의 논리 전개 패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지문 전개 논리 패턴도 내가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심지어는 소재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시험이 선호하는 소재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그 환경과 관련된 글 중에 참 선호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Sustainable Development,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용어가 별도의 각주 없이 그냥 막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게 뭘까라고 처음 보는 것과는 분명히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자,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리해보자면 Sustainable Development is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is development, 개발, 발전은 발전인데요.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세대의 어떤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발전입니다. 그러면서도 without compromising, 뭐를 전혀 해치지 않냐면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의 능력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무엇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To meet their own needs,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해치지 않으면서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 한마디로 뭐 이런 거겠네요. 산에 100그루의 나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살아생전에 100그루의 나무를 싹 다 쓰고 죽을 수도 있겠죠. 왜? 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책상도 만들고 싶고 뭐 책꽂이도 만들고 싶고 여러 가지 만들고 싶은 게 많으니까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 다 써야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없죠. 또다시 나무가 자라나려면 100년, 20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30그루만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 30그루를 아주 알뜰하게 아껴 써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그 30그루 안에서 최대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그루는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가 되겠고 여러분 그냥 이 글을 읽었을 때와 지금 제 설명을 접한 뒤에 읽었을 때 와닿는 것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 배경 지식이 독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독해 속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답을 찾는 정확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소재가 또 나왔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꼭 한번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료는 어디서 찾냐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죠. 거기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저는 어린이 백과사전도 즐겨 사용합니다. 어린이 백과사전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용어로 풀어놨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 활용하셔서 배경 지식의 패턴도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오답을 내게 된 과정을 추적해봐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오답 노트 하는데요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오답을 내게 된 이유 2번 아니면 3번일 것 같았는데 2번을 찍었더니 틀렸음. 이거는 오답을 내게 된 과정이 아니죠. 혹은 잘 몰라서 틀렸음. 그래서 문제를 다시 베껴 쓰고 있음. 이건 오답 노트가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오답 노트란
바둑에 있어서 복기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내가 놓았던 돌들을 그대로 거꾸로 한번 재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합을 생각하며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라는 걸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2번 할까 3번 할까 하다 틀렸다가 아니고 이 글에는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게 총 3개의 단서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1번 단서 따로 2번 단서 따로 각각 이해하고 연관을 짓지 못해서 답을 찾지 못했구나 라든지 이 글에는 charge라는 다의어가 쓰였는데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서 엉뚱하게 오해를 해서 오답을 냈구나 라든지 도대체 뭐 때문에 오답을 내게 되었는지 사고의 과정을 거꾸로 밟아 가시고 그거를 오답 노트에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오답 노트 정리하면서 또 참고해야 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서예요. 우리 앞서서 문법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본서는 정말 꿰관 하나의 것으로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체득하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출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빈틈이 있다라든지 틀린 문항이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본서로 돌아가셔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기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출 공부법을 정리하기 앞서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기출 문제는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험을 위한 준비에 막 입문했는데 기출부터 풀어봐야 되겠어.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기출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10중 8구는 어떤 공부를 하다가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정답만 확인하고 내 실력 범위 안에 있는 건 역시 맞았군. 그 밖에 있는 건 역시 틀렸군. 이런 확인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이고요. 기출문제는 무궁무진하진 않죠. 특히 보통 최근 3개년에서 최근 5개년의 문항을 다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한정된 문제 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덥석 문제를 풀어버리면 나중에 진짜 준비가 돼서 내가 제대로 기출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래서 공부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쏙쏙 답만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답인지 아직도 원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답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그냥 그대로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출은 정말 준비가 되었을 때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제대로 준비가 돼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때 제가 소개해드린 이 공부법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선택지 정답만 찾고 나머지는 오답이 아니고 선택지에도 패턴이 있구나. 또 문제 유형에 따른 패턴은 당연히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지문의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에도 패턴이 있구나. 또 이 소재가 또 등장했네. 특히 환경이나 심리 쪽에 관련해서 빈출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래도 오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틀렸네가 아니고 도대체 어떤 지점을 어떻게 잘못 생각해서 오답을 냈는지 그 과정도 거꾸로 추적을 해보시고 그리고 기본서로 부족한 부분까지 메우신다면 여러분 정말 기출, 보석 같은 기출 문제를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자부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3회독, 4회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두 번 공부한 것만으로도 이미 다 흡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우리 함께하고 싶은 오늘의 과제는요. 나의 기출 공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겁니다. 기출 공부에서 내가 빠진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기출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분이라면 앞으로 나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미리 한번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